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초음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들어와서 꼭 초음파에서 알아야 될 것,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를 만드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란 가청 주파수, 즉 20에서 2만 헤르츠가 가청 주파수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이 가청 주파수보다 진동수가 높은 2만 헤르츠 이상의 음파를 초음파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겠죠. 일상생활에서 우리 음악 소리 같은 경우는 보통 10kHz 이하인데 2만 헤르츠 이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음향 변수입니다. 이 음파가 전파하는데 어떤 양적인, 질적인 게 아니라 양적인 변화입니다. 양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압, 밀도, 온도, 입자 운동, 경도. 뭐 관련 변수는 주파수, 주기, 파장, 진폭, 강도, 전파 속도가 있지만 이 음향 변수, 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 5가지 내용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연부 조직에서의 이 초음파의 평균 전파 속도입니다. 우리 흔히 뭐 공식 대입에서 답을 구할 때 물어보는데 연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초당 1540m입니다. 또는 마이크로세크당 1.54mm입니다. 초음파 때문에 이 1.54를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연부 조직에서의 파장은 뭐 전파 속도를 주파수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연부 조직에 우리 검사할 때 연부 조직에 검사하겠죠. 그래서 전파 속도는 1.54다. 주파수는 메가헤르츠니까 몇 메가헤르츠를 사용할 것이냐. 이걸 대입시켜 보면 나오겠죠. 자, 주파수는 1초간에 발생되는 사이클의 수를 말한다 했습니다. 1초간에 사이클 수가 몇 개가 발생할 것이냐. 그래서 시작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이게 온 사이클입니다. 여기까지 온 사이클. 주기죠. 한 개의 사이클이 발생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발생되는 이거 주파수라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주파수라고 1초간에 발생되는 사이클 수. 그래서 이번에 주기는 하나의 사이클이 만들어진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주파수와 주기는 서로 반비례 관계, 즉 역수겠죠. 파장입니다. 이 길이죠, 길이. 길이. 한 사이클이 이 차지하는 공간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파장은 전파 속도를 주파수 나눈다 했죠. 연부 조직에서의 전파 속도는 1.54.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뭐 5로 할 거냐, 뭐 4메가를 할 것이냐 다 달라지겠죠. 파장이. 진폭, 이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라겠죠. 음향 변수의 최대값이라겠습니다. 진폭, 어떻게 보면 높이라 수 있겠죠. 높이. 높이. 그걸 진폭이랍니다. 진폭. 자, 초음파는 기체에서는 잘 전파되지 않고 액체와 고체에서는 잘 전파되지만 고체라 하더라도 뼈나 석회화 물질같이 이 표면이 단단한 것들은 강하게 반사된다 했습니다. 그 전파 속도는 고체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가 되겠죠. 기체선 거의 산란되겠죠. 산란. 그래서 경도가 증가하거나 딱딱합니다. 딱딱함. 밀도가 감소되면 전파 속도는 당연히
빨라진다. 예. 그래서 이 경도는 단단함을 말하고 밀도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진흙밭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뭐 모래밭을 걸어갈 것이냐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모래가 진흙보다는 밀도가 더 감소되어 있겠죠. 예,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파수가 낮을수록 주파수가 낮을수록 이 3메가와 10메가헤르츠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 주파수가 낮을수록 투과력은 좋습니다. 다만 투과력은 좋지만 해상력이 떨어지겠죠. 이런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하지만 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매질에서의 흡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투과력이 약화되겠죠. 파장이 짧습니다. 주파수가 낮을수록 이 파장이 길어지고 파장이 길어질수록 투과력은 크다. 엑스레이 행파하고 좀 다른 점이죠. 이 초음파는 종파기 때문에 이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짧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투과력은 약해지지만 해상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 주파수 대역을 보면 이 3.55메가 주파수가 낮다는 것은 투과력이 크다겠죠. 그래서 성인의 상복부. 소화 같은 경우는 좀 더 얇으니까 주파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투과력이 더 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표시성 장기 같은 갑상선이나 유방, 고환 같은 경우는 이 표시성 장기이기 때문에 큰 투과력이 필요 없고 해상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대역을 사용하겠죠. 다음은 탐촉자의 구조입니다. 자, 탐촉자의 구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초음파를 발생하는 앞전 결정체가 앞쪽에 있다. 그 다음에 이 뒤로 초음파가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후면 흡음층이 있다.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사의 코입니다. 자, 반사의 코가 직접적인 걸 보여준 거죠. 이렇게 뼈같이 단단한 것들은 흰색으로 보이고 아니면 실제 장기들은 이렇게 회색 음영을 보이고 물같이 낭성인 액체들은 이게 검은 음영을 보이죠. 이건 장기의 음영을 보여주는 거고 이 후방으로 어떻게 보여주냐도 다 달라진 거죠. 이렇게 후방 음영은 반사가 되니까 당연히 어둡게 보일 거고 물 같은 경우는 음파를 흡수하니까 흡수해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뒤에 후방 음영은 하얗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 같은 경우는 주변이 마진이 샤프하죠. 이 네이버의 코가 어둡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후방 음영 증가된다겠죠. 자, 고체 같은 경우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지저분하게 보이죠. 대신 네이버의 코가 하얗게 있다는 거죠. 후방 음영도 감소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요, 근거리 음장과 원거리 음장입니다. 자, 탐촉자의 출발해서 일정 거리까지는 집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근거리 음장이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프레넬 영역이라고 합니다. 초음파에서 쓸 수 있는 영역이죠. 하지만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발산, 즉 확산되죠. 확산. 그래서 온거리 음장이라고 합니다. 프라운 호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거리 임장 부분이 초음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초음파 영상은 이 근거리 음장에서 만들어지며 근거리 음장이 길수록 영상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거리 음장이 짧으면 당연히 확산되기 때문에 신부 장기를 나타내지 못할 뿐더러 이 근거리 음장에서는 불능이 우수하겠죠. 그래서 이 근거리 음장을 길게 하려면 파장을 짧게 하거나 탐촉자의 직경을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하는데 한없이 크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온거리 음장에 확산되는 각도를 주려면 당연히 파장을 짧게 해야 됩니다. 다음은 PDI입니다. 파워 도플러. 자, 파워 도플러는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증가시켜야겠죠. 당연히 잡음은 줄여야겠죠. 그래서 민감한 혈류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값의 조절은 이 컬러 도플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출력 도플러는 이 느린 혈류, 즉 민감한 혈류를 검사하기 때문에 느린 혈류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초음파 아티팩트입니다. 자, 후방 음영이라고 또는 후방 음영 감소랍니다. 자, 후방 음영에 음영이 있냐, 그림자가 있냐, 즉 그림자가 어둡게 보인다는 소리죠. 그래서 후방 음영 감소란 말이죠. 섀도우,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섀도우. 자, 음파가 통과하지 못하는 강한 반사체 후방에 무에코나 저에코가 생기는 거죠. 결석 반사되겠죠. 뼈 반사되겠죠. 장관 내 가스 산란되겠죠. 그래서 그 후방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톤이 있다 하면, 그죠? 후방 쪽에 어둡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후방 음영 또는 후방 음영 감소랍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트 아쿠스틱 이란스먼트에서 후방 음영이 그림자가 진강되는 거, 진강. 예. 하얗게 보이겠죠.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들은 흡수하기 때문에 뒤에서 하얗게 진강되겠죠. 예. 마찬가지 뒤에도 하얗게 진강되겠죠. 다음 리버비레이션 다중반사가 있습니다. 자, 반사된 에코가 재차 반사되면서 거짓 반사체가 나타난 걸 알겠죠. 이렇게. 자, 이 다중반사는 이 다중반사와 내부 다중반사와 여운허상 이 세 개로 구분한다겠습니다. 자, 내부 다중반사는 어떤 V자 모양이나 해성꼬리 징후로 보이고, 여운허상은 강하고 길게 선상 에코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자, 내부 다중반사는 이 반사체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내부, 당연히 내부겠죠. V자나 해성꼬리 징후로 보인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성꼬리 보이죠?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담낭벽 내에서 어떤 결석에 의해서 발생한 해성꼬리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닝다운 아티팩트에서 여운허상입니다. 자, 내부 다중반사 일종인데 이 음파가 공명할 수 있는 구조에 닿았을 때 발생하는데 선상으로 강하고 길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내부에 생기지 않죠? 지금 외부에 생긴 거죠. 이 가로막에 의해서 쭉, 아니면 이 쓸개 외부에서 길게 선상 에코로 나타나는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간혹 길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냐면 내부 다중반사에서 길게 보이는데 내부에서 생겼냐 외부에서 생겼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부에서 이게 길게 쭉 생겼어요. 이렇게 당연히 내부 다중반사죠. 하지만 바깥에서 쭉 생겼어요. 이렇게 이건 여운허상이죠. 이건 여운허상.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이드로브 아티팩트입니다. 부구효과. 자, 측엽 부위에서 이 곡면 형태의 강한 반사체가 놓였을 때 어떤 쓸개 안쪽이나 어떤 방광에 침전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프로브가 이렇게 있으면 주극과 부극이 이렇게 있다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겹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침전물처럼 보인다는 거. 자, 굴절에 의한 허상, 엣지 섀도우 또 나트라 섀도우로 합니다. 자, 이게 하얗게 보인다 하면 여운 허상이겠지만 여기는 지금 가늘고 어둡게 보입니다. 즉 가늘고 긴 에코의 결합입니다. 결합. 하얗게 보인다면 여운 허상이지만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이 측방 음영이라고 할 수 있죠. 측방 음영은 초음파가
음수 차이가 큰 서로 다른 조직을 통과할 때 이 스네스 법칙, 굴절은 무조건 스네스 법칙이겠죠. 스네스 법칙에 의해서 굴절을 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은 간 구역입니다. 이 중간 정맥은 간을 우엽과 자엽으로 나누고요. 자, 우간 정맥은 간을 앞과 뒤로 나눈다겠습니다. 자간 정맥은 간 자엽의 외측을 위와 아래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자, 주염열은 이 쓸개가 이 간 내에 묻혀 있는 열인데 이 간을 좌우엽으로 나눌 때 하대정맥과 IBC와 이 쓸개와를 연결하는 캔트리선이라고 하죠. 이 캔트리선을 설정해서 기능적으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캔트리선은 중간 정맥과 주염열이 거의치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이겠죠. 하대 정맥과 담낭와를 잇는 선, 거의 비슷하죠. 이 선하고 비슷하죠. 그 간 구역은 8개로 구성됩니다. 이 8개 구성 반드시 이건 암기를 하셔야 한다 했죠. 1구역은 꼬리엽이라겠죠. 아이브시엽이 딱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 자엽의 외측 바깥쪽이죠. 위. 지금 영상 뒤집어진 영상입니다. 이쪽이 아래고요. 이쪽이 위입니다. 위. 3구역. 그 다음에 외측 하구역. 하구역이죠. 2구역이죠. 3구역. 그 다음에 4구역은 간 자엽의 내측구역. 방형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구역은 간은 우엽이 앞과 뒤로 나눠진다 했습니다. 뒤로. 그래서 5구역과 8구역은 앞구역이라 했죠. 그래서 전, 하, 여기 아래쪽이니까요. 전, 상.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쭉 도움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그래서 6구역은 이제 뒤쪽이니까 뒤쪽 아래 구역. 7구역은 뒤쪽 위 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중간 정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적으로 간의 우엽과 자엽을 나누고 우간 정맥은 우엽을 앞과 뒤로 나누고 자간 정맥은 간 자엽의 외측 구역을 위와 아래로 나눈다. 외측 구역을. 내측 구역은 4구역이니까 별개겠죠. 이게 주염열이죠. 주염열 쭉 따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쓸개다. 쓸개. 쓸개가 있겠죠. 그래서 쓸개를 찾는 지표는 이 주염열이었습니다. 메인노바 피셔. 주염열입니다. 자, 이렇게 문맥과 정맥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맥은 이 하얀 띠가 없죠. 이 결합 저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은 테두리가 하얗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IVC는 없죠. 안 보이죠. 하지만 문맥은 테두리가 하얗게 보인다는 것이죠. 자, 정상 췌장의 단면상입니다. 행방상. 자, 비정맥. 이 비정맥이 췌장을 찾는 지표가 되겠죠. 자, 이 올챙이같이 생긴 부분이죠. 간 자엽이 보이고요. 판크레스가 보이고요. IVC가 보이고 IVC 쪽에 따라가기 때문에 상 장관막 정맥이 보이고 에오르타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는 상 장관막 동맥이 보입니다. 이 부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 대동맥에서 이제 분지되는 건데, 자, 대동맥에서 복강동맥으로, 대동맥에서 이 복강동맥 셀레가티 쪽으로 분지되고, 그다음에 간 쪽으로 빠지겠죠. 총간동맥, 그다음에 비동맥으로 이렇게 분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복강동맥. 복강동맥이죠. 그다음에 상장관막 동맥. 자, 위쪽이 복강동맥이고 아래쪽이 상장관막 동맥입니다. 이렇게 분기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강경변 또는 알코올성 강경변, 리버 시로시스라고 하죠. 강경화. 자, 강경화인데 강경화는 일단은 복수입니다. 복수 차고요. 다 복수 차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간이 표면이 이게 불규칙합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스플린이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쓸개의 벽이 비우, 즉 두꺼워져 있습니다. 이게 두꺼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가 찬다. 예. 간 표면이 불규칙하다. 그다음에 이 비장이 커져 있다. 비장 커져 있죠. 그다음에 이 쓸개 벽이 비우, 즉 두꺼워져 있다. 그죠? 예. 그래서 1번 비장 중대, 2번 간 표면이 불규칙하다겠죠. 이렇게. 예. 3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쓸개 벽이 두꺼워졌다. 4번. 예. 자, 이 정도 마시면 됩니다. 자, 지방간은 이 간실질 에코가 증가됩니다. 왜? 밝게 보이는 거죠. 지방 때문에. 자, 정상 신장에서 보다 보면 이 간 실질보다는 다소 어둡게 보입니다. 신실질이. 예. 그래도 신실질과 신동부는 경계는 반드시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밝고 얘는 어둡죠. 예. 정상의 전립선입니다. 정상의 이 전립선은 전립선이 프로브 쪽에 가까이 있죠. 지금. 그러면 이게 경직장 초음파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죠. 예. 부채꼴 형태고요. 예. 그래서 이 정상의 전립선은 원형 또는 타원형이다. 그리고 균일하다. 그리고 저에코로 나타난다. 예. 밝게 보이는 것은 아니죠. 예. 간혹 국가고시에 출제되니까 이 부분을 통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태령 측정이죠. 예. CRL 머리부터 어디까지 것이냐. 예.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입니다. 엉덩이까지. 머리부터 엉덩이까지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 다리가 아니라 엉덩이입니다. 보통 임신 6에서 12주에 측정합니다. 태령 측정 방법 중에 가장 오차가 적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두전골 직경이죠. 예. 양두전골의 직경을 한번 재보는 거. 그 다음에 머리 둘레 재는 거. 예. 머리 둘레 재겠죠. 자, 이렇게 초음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